의리의 꼿꼿한 길, 송시열이 남긴 도덕적 이정표. 조선 역사상 가장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우암 송시열일 것이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에 3000번 이상 거론되었으며 살림, 붕당의 영수, 혹은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로 흔히 불린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도덕적 책임론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시열 사상의 뿌리는 성리학적 의리와 도덕에 닿아 있다. 그는 학문을 단순한 서재 속 지식의 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학문이란 사회와 국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실천적 도구였다. 인조가 적장자가 아닌 차남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발생한 정통성 문제 앞에서 송시열은 타협이 아닌 예라는 원칙을 선택했다. 예속논쟁에서 그가 취한 입장은 왕권에 맞서는 오만함과는 거리가 있었다. 왕 또한 사대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천하동네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송시열의 주장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왕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엄격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가의 법과 예법 또한 위에서부터 예외 없이 지켜질 때 비로소 사회기강이 바로 선다고 믿었다. 권력자에게 특혜가 아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했던 그의 목소리는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엄중한 경고음을 던진다. 이러한 원칙적 태도는 송시열, 개인의 성품에서 비롯된 고집이 아니라 그가 직면한 시대적 현실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명나라의 멸망은 성리학을 국시로 삼아 중화문명을 계승해왔다는 조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근본에서 흔들었고, 그는 이 공백 속에서 조선이 어떤 가치 위에 서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 명을 주군으로 섬긴다는 그의 입장은 외교적 집착이 아니라 조선을 문화국가로 지탱해온 중화라는 문명적 자부심을 지키려는 선택이었다. 여기에 적장자가 아닌 둘째 복림대군에게 왕위가 계승된 현실도 왕권의 정통성을 위태롭게 하여 사대부 사회 전체의 윤리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송시열에게 의리란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준선이었다. 다만 이러한 태도는 현실 정치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붕당을 격화시켰다는 비판을 낳았으며, 송시열의 의리 정치가 과연 국가 운영의 안정과 조화를 충분히 담보했는가라는 문제를 오늘날까지 남기게 되었다. 또한 그가 강조한 춘추대의는 명분과 의리를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상이었다. 병자호란의 치욕 이후 그가 일관되게 보여준 숙명 반청 의식과 북벌론 역시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정치적 수사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권 상실의 굴욕 앞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이었다. 송시열의 북벌 인식은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무조건적 전쟁론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다. 그와 효종간 주고받은 비밀 편지를 근거로 살펴보면 그는 북벌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임진왜란과 두 차례 호란으로 조선 사회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민생의 극심한 피폐함을 냉정하게 고려했다. 전쟁을 통한 자존심과 국가 정체성의 회복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무리한 군사 동원과 원정을 통한 전투 행위가 자칫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진 뒤에야 북벌을 논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왕에게도 감정이 아닌 현실에 기초한 대응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점에서 그의 북벌론은 의리와 명분을 지키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정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영조와 정조라는 조선의 두 형군이 송시열을 문묘에 배양하며 유학의 도통을 계승한 송자로 추대하고
그의 문집을 국가적으로 간행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왕권 강화를 지향했던 군주들이 오히려 왕권을 제약하는 논리를 펼친 송시열을 존중한 것은 그의 사상이 지닌 도덕적 청결성과 의리가 국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성균관과 전국의 수많은 향교에 그의 위패가 배양되어 전승되는 사실은 이를 단순한 과거 유물로만 해석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 원칙을 지키는 삶의 고귀함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사상이 때로는 경직되어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으나 사회 전체가 도덕적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그의 일관된 신념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는 효율을 앞세워 원칙을 쉽게 저버리고 이익을 위해 의리를 외면하곤 한다.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도덕적 대의를 끝까지 견지하며 꼿꼿이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송시열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우리는 과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정신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우리들 가슴 속에서 여전히 푸른 빛을 발하고 있다.